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노인들이 향합니다. 강남의 한 교회 앞으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집결합니다. 외대주세요, 외대요. 그럼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집에서? 일찍 나와야 늦게 나와야지. 아침에 7시 반에 날이 아파. 새벽부터 나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데요. 순번 안에 들기 위해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각 9시 드디어 번호표를 받습니다. 이거 번호요. 혹시 잃어버릴까 봐 양말 속에 고이 간직합니다. 185번이네? 네, 그렇게 이제 번호대로 나가 부르면. 114, 114, 115. 노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500원짜리 동전. IMF 시절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직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 그 자리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급이 끝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리고선 서둘러 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여기서 자리 잡아놓고 교대 가서 1,000원 받고 저기 이천에 가서 500원 받고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1,500원 받고 그럼 3,000원 벌잖아. 3,000원 벌면 이제 여기 잠원에 가가지고 500원 받고 라면 하나 받고 이제 내볼리로 가는 거지. 노인들 사이에선 일명 짤짤이 술래라고 불리는데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못 먹고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돈을 목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니까 이 운동도 되고 이렇게 자기 몸에 좋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보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매일 순례길에 오른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노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도록 해봤습니다. 노인은 떠오르는 거 노인 돼가지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야 하나? 잠시 망설이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그림들로 표현이 될까요? 손질이 못됐으니까 풀라고. 요즘은 지팡이들도 이런 걸 이렇게 찾고 가는 거지. 이걸 의지해가지고 나이 먹으면 이거 짚고 다니는 사람들 이 다리 기운이 없잖아. 내 희생, 과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겨울에 발 담그고 앉아서 나빴던 기억만 나지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생활에 이제 피곤함도 없고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게 하루를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생각 없이. 그림 속엔 노인의 고독감과 허무한 세월, 그리고 노쇠해진 몸에 대한 슬픔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노인에 대한 이런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일컫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모두 부정적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청년과 노인 각각 20명을 선정했습니다. 범주 선택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진이나 글씨에 적절한 범주에 맞는 방향 쪽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실험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선호도를 조사하는 검사입니다. 컴퓨터 화면 중앙의 이미지나 단어가 화면 상단의 좌우 단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할 때 그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불신도 이거고 무기력, 강력한. 이번 실험에선 특히 노인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쪽에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지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청년 그룹에서의 결과입니다. 노인과 부정 단어를 연관 지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노인 그룹입니다. 역시 노인과 부정 단어를 연관 지을 때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노인은 약간 무기력하고 잘 일을 완벽히 행하지 못할 것 같고 쓸쓸하고 애롭고 늙고 병들고 노인네들 무슨 뭐가 있어요? 밥이나 죽이지. 누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노인을 누르고 이렇게 이건 잘못 눌렀네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노인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포텐셜도 있는데 사회에서 어쨌든 생산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다 보니까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빠른 산업화 속에 지금의 노인 세대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노동력은 중요한 가치였죠. 그러나 생산성이 감소된 노년은 소외감만 남았습니다. 노인의 거리라 불리는 탑골공원. 이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럼 위에서 Can I have your picture? Yeah, Can we have your picture? No. Because I want to show my grandchildren. Oh, your grandchildren. 외국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손녀딸한테 보내 내가. 이렇게 온종일 외국인들과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그에게 행복한 시간일까요? 할 일이 뭐 있어? 집에서 저기 혼자 사는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은 고생 바가지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 바가지야. 무료한 일상은 박요한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이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을 꼽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노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 모델이 없습니다. 노년에는 3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미함, 인생이 허망한 거죠. 두 번째는 지루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시간에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루함이 리스크고요. 세 번째가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친구 가난, 시간 가난도 있습니다. 허망함과 지루함으로 채워진 노년의 가난한 시간. 길어진 삶 속에 이대로 노년의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노년의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기력한 시간에서 제2의 삶을 찾는 행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 실험 기억하시죠? 실험자 중 노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 속도가 유난히 빠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실망하면 안 되지. 그렇지. 열정적인 승리하는 88세의 한정숙 할머니인데요.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노인대학에 등교를 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죠. 내가 왜 나이를 속여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이는 나 하게 나름이에요. 나 하게 나름이야. 나는 늙었다 하고 있지 말고 아유 나는 나이 먹었다. 나는 이팔 청춘이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나이 먹었다고 주치고 앉으면 뭐래요. 누가 알아줘요? 할머니의 일상에 무료한 시간은 없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죠. 특히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놀랍게도
추리소설 마니아입니다. 1년에 한 300권 읽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보세요. 가나다라 순으로 다 돼 있어요. 책 본 거 다 적어놨어요. 엄청 많아요. 저 책 많이 봤어요. 할머니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어 있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고 들리는 말은 서러운 말들이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 자기가 재밌는 일하면 잘 안 늙어요. 마음이 잘 안 늙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또 무엇을 원해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된 일입니다. 몸이 알아서 기억하는 맛. 노년은 인생의 말하자면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노년은 인생 제2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조경수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우유에 밥을 말아서 한 끼를 해결하죠. 과거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 부러운 것도 없었거든. 그때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돌짝만 이렇게 보일 시절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아주 100년을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 알았지.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명예와 부는 물론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남은 건 허망한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렇다고 젊으면 그냥 나가서 아무거라고 일당이고 뭐고 해서 시간이나 이렇게 때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그럼 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내가. 할머니의 무료한 시간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작팀이 유치원 봉사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간단한 봉사활동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동화 들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화는 뭐 늘상 있었던 이야기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선뜻 승낙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그랬다가도 난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살아가니까. 며칠 후 다시 만난 조경수 할머니는 열심히 동화책 읽기 연습 중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니에요. 제 도끼는 아주 낡은 새도끼예요. 아유, 어떡하면 좋지. 봉사활동을 결심하자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려올 정도로 열의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온종일 책과 씨름 중이지만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5, 60년 만에 이 동화책 보는 거다.
뒷방 늙은이 취급할 세계에 나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또 방송국에서 추천했다는 거,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할머니는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50년 만에 도전. 과연 할머니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첫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두 귀를 쫑긋 토끼처럼, 두 눈은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역시 50년 전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요. 귀를 피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한눈 파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니까 말이야. 어느새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아이들. 음악을 들을 때마다 뭐가 쏟아졌을까? 30여 분의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부터 맨날 볼 거예요? 맨날 왔으면 좋겠어. 오늘만 해고 안 왔으면 좋겠어. 맨날. 아이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행복감. 도전이 없었다면 느끼지 못했겠죠. 나는 뭐하고 할 수 있어. 뭐하고 할 수 있어. 아주 자신 있어 난 지금.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이죠. 패션쇼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실버 모델들입니다. 무엇보다 당당함이 돋보이는데요. 이들에게 모델 일은 인생 후반을 채우는 멋진 도전입니다. 바로 뒤부터 나갈게요. 은퇴해서도 무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무료한 시간을 공백을 막아주기 위해서 좀 딜레이 시킨다 그럴까? 무대에 오른 사람도 무대를 지켜보는 사람도 활기가 넘칩니다. 이때 눈에 띄는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백발의 여성 카메라 기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카메라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은퇴는 했지만 아직 그 건전한 신체도 있고 정신도 아직까지 건전하고 그런데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노인 세대를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실버넷 TV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방송국으로 복귀한 정학규 씨. 지금처럼 제2의 인생을 찾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퇴 준비에 좀 소홀했었어요. 그래서 그 퇴직한 다음에 조금 그 힘들기도 했거든요. 은퇴 후 마치 사회에 나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년의 시간을 그대로 허비할 수 없었죠. 뭐 젊어서는 이제 뭐 직장하고 관련이 되니까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 이제 뭐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뭐 이제 계속 모니터 봐야 되니까 목도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뭐 허리도 안 좋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그 의욕은 그런 것들이 꺾지를 못해요. 주말 오전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섭니다. 걱정 많이 하죠. 주말까지 나간다고.
특히 이제 주말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때라서 식구들 불만이 많아요. 젊은이가 들기에도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정학교 씨.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뭐 자충우돌도 하고 막 멋모르니까 뛰어들기도 하고 실제로 막 그 닥쳐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그 길을 찾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아직도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한 단체에서 열리는 행사에 무료 봉사를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저기 단상에 가서 한번 테스트 좀 해주세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네, 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또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하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다시 와요. 또 일을 하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갔다가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즐겁기 때문이죠.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그 생활에 적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성들이 직장 퇴직한 다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할 일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런 그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미국의 화가 모지스는 75세의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섰죠.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 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은퇴 후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횡단한 베르나르 오리비에 그 역시 노년의 놀라운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봉사단체를 설립했죠. 그는 지금도 기적의 노인이라 불립니다. 나이는 결코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이죠.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 젊을 때에 이 빈 공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블랭크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업적을 냈다. 그러면 노년이 되면 그런 시간이 이제 누구나 다 가졌잖아요. 그럼 그걸 잘 활용하면 왜 노년의 기적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못하고 그냥 그저 이 밑에 그냥 이 부스러기나 뭘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 기적에 해당하는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기적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쌓기 위해 또 변화된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 탐험의 시간을 가질 때만이 이 기적이 찾아오죠.
눈도 뻐근해지고 허리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적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죠.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뭐든지 어떤 거든지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다 감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죠.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한 중학교엔 특별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수고했다. 그만하고. 아이고, 니는 몇 학년이고? 보이는 학생들마다 관심을 보이는 할아버지. 그는 학생들에게 유명 인사입니다. 저희를 위해 맨날 힘써주시고 무슨 힘을 써주시는데요? 저희를 뭐 도와주시고 뭐 학교 생활에 뭐 불편한 점이 없게 해주시는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는 이 학교의 이사장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릴 때 할 거는 어릴 때 해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시작해야 돼요. 손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건 어릴 때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뭐든지 약간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노인이 돼가지고도 대호각성하는 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참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건 참 무궁무진합니다. 죽음 직전에 깨우치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어느 나이 적당할 때마다 다 그때 시작해야 됩니다. 예. 최현국 이사장은 학교 청소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직접 합니다. 그에게 권위의식은 없습니다. 노인 늙은 결과가 아닙니다. 젊게 산 것의 결과지 노인의 결과에서 그걸 구하면 안 됩니다. 젊어서 잘 놀아야지 늙어지면 못 놉니다. 좀 노인도 죽음을 앞둬서 그냥 허망하고 허무하게만 지날 게 아니라 잘 익은 열매처럼 점점 더 좋은 향기가 나고 점점 더 좋은 영양가가 되고. 그는 1960년대 흥국그룹의 총수였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인생 후반을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담긴 거침없는 말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그가 생각하는 진짜 노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평화로운 놈들. 평화로우려면 자기가 행복해야 돼. 자기가 기뻐야 돼. 마음속에서부터 감정에서부터 평화로운 놈들. 평화롭지 않으면 이미 사회에 패키치는 사람이야. 노인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돼. 수고했다. 수고하려고. 그가 불쑥 교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영을 받습니다. 교사들에겐 불편할 듯한데요. 욕을 하지. 왜 돌아다니냐고요. 뒤에서? 앞에서 들어가고 다니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래도 돼요? 터에 있습니다. 완전히 열린 거예요. 노쇠하고 은퇴를 할 나이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이상한 곳에서 은퇴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이하고 정신적인 늙음이라는 게 꼭 일치하지 않는구나. 저보다 훨씬 젊은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오히려 자극제도 되고요.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한켠에 마련된 허름한 공간이 바로 그의 숙소입니다. 독서하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휴식 시간이죠. 사실 그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병만은 그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전립선 암인데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암이라? 그래, 당뇨라? 그할 뿐이지 뭐 비감이 안 들어. 그러니까 불행을 당하고도 불행감에 휩싸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늙어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나는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고단하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젊은 시절의 시간이 목표를 향해 무조건 뛰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의 시간은 여유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동태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오늘 먹은 거는 아직까지는 외울 거야. 제가 어린이 재단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35년이 됐습니다. 배우의 길만 걷던 제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을 알려준 소중한 인연이죠. 오늘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은 이제 사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을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뭘 던져줄 것인가, 뭘 남겨줄 것인가. 그냥 쓸모없는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무슨 방법, 교육, 또 미래를 향한 어떤 꿈 이런 걸 제시해 줄 수 있는 노인이 되고 싶은 심정 이러시겠죠. 오늘 고마웠어. 쪽방촌에서 여인숙을 관리하고 있는 장복희 씨. 홍우야 밥은 먹었나 어쨌노? 그는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가난하지만 남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남을 쫓다 보면 또 마음의 활력소도 생기고 기쁨이 생기니까 뭐 엔도핀도 많이 생기겠지. 우리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이 숫자를 세할 필요가 없다 이랬어요. 내가 100세고 뭐 80세고 90세고 70세고 이런 숫자는 불과하니까 사는 데까지 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외출을 합니다. 특별한 곳을 방문할 예정이죠. 이 집 한번 했어. 우리 이 집에 우리가 청소를 한번 했다요. 옛날 했는 집이라요? 오늘 하는 집이? 좀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많이 나아졌어. 쪽방촌 청소 봉사를 온 곳입니다. 오늘은 젊은 학생들과 함께 청소에 나섰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비좁은 공간. 방 안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게 내려도 이거. 장복희 씨의 진두지휘 아래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자, 시끌 걸어. 이렇게 병 나겠지, 보이. 응? 이랬는데 난 이제 다 해놓고 나면 그 마음이 즐겁단 말이야. 아직 어린 학생에겐 이해하기 힘든 마음이겠죠. 완전 쌤을 벗었다. 에? 남을 돕는다 이런 생각 안 해. 내 자신의 활력과 내 자신의 그 기쁨과 이런 걸 생각해 사는 거야. 아픈 데는 뭐 돼? 괜찮아요. 그래 꼭 약도 잡수고 이것도 쓰고 세수 자주 하시고 그때 이 바람 쐬고 운동도 하고. 에? 더불어 사는 삶은 장복희 씨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또 많이 알아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단체 사람들도 많이 지질로 알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젊은 세대와 함께 공감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된 장복희 씨. 또 이런 그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겐 노년의 모델이 됩니다. 공부해야 돼, 이래가지고. 진짜. 응? 본인도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남을 위해서 보사로 되시고 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더 살피면서 힘들면 서로 도와주는 그런 그렇게 늙고 싶어요. 은퇴 후 20년을 산다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만 시간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이제 그 시간을 채울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자기의 생활을 어떤 이 명작, 뭐 소설이든가 또는 영화의 작품이라고 만들자. 내가 주인공이고 그래서 작품 속에서 내가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작품을 만들자면은 어떻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나 하는 걸 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더 아름답겠다. 또 이렇게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작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바로 삶이니까. 평균 나이 67세 5인방 남성 중창그룹 지화제입니다.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그룹을 결성한 것입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기다림의 그날은 바람처럼 떠나가신 내 사랑은 날 버려도 아깝다. 80, 90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했던 것. 어렸을 때 그렇게 노래 좋아했는데 부모님들이 말리고 먹고 살기 때문에 못한 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도전은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싱글 앨범 발표 후 곧바로 차기 앨범도 준비 중입니다. 최 실장님, 한번 들려주세요. 여기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게요. 거기서 같이 쫙 나갈 네, 때가 그게. 타이밍이 참 안 맞더라고. 어떤 때는 잘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또 영원하리 할 때는 아주 박자로 손으로 이렇게 세면서 같이 딱 그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6번 쳐요. 영원하리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걸 듣고 가시면 돼요. 귀도 노이가 와요. 이 맞지 노이.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하려는 건 고음으로 냈다 치르는데 언제 끝나는지 질러대니까 두두두두두가 안 들려요. 그냥 이게 이만큼 끓으면 됐을까? 그리고 다 끊어보면 딴 사람은 벌써 끝나 있고 어떤 때는 또 끌고 있으면 나만 끌고 있고 그게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뭐 만나서 이제 떠들고 뭐 이런 과정이 좋은 거지. 결론은 어떻게 났든 간에 이게 즐거워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이렇게 만나서 또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는구나. 이게 즐거워서 시작이 된 거고 이러면서 또 하루하루 가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모두 다 내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세월의 빛깔을 정하는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시간들이죠. 노년은요, 세상 중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당당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 그것이 진짜 노인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